준비 운동이 그런데 몸 푸는 것 자체가 그런데 심폐 운동을 저희가 기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그 어떤 사람들한테도 어떤 트레이너들한테도 교육할 때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대하는 게 있다면 변화되길 바라죠. 달라지길 바라고 그걸 PT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사람에 대해서 더 보려 하고 조금 더 움직임에 대해서 보려 하고 조금 더 그 사람의 몸에 대해서 더 보려 하려고 한다는 거 그게 가장 저는 첫 번째로 강조하는 거고요. 그래서 솔직히 오늘 교육할 때도 큰 기대는 안 했어요. 많이 해볼 거라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이 확 와닿을 거라는 거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과정이 PET가 핵심적으로 뭔가 얘기하는 단계가 아니라 PET를 핵심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그 전체적인 어떤 그런 첫 번째 그 과정이거든요. 준비하는 과정.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써 뭔가 느끼고 했다면 정말 그 사람은 이미 어떤 PET적인 트레이닝을 했던 거고 그걸 못 느끼는 게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뭐 실망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거죠.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행위라고 저는 보고 니드의 차이인데 트레이너는 원트보다 니드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객 입장에서는 니드보다는 원트가 더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서로 필요 조건이 다른 거죠, 약간의. 근데 서로 명확한 거는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렇죠. 이거 쉽게 더 표현하자면 대학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거는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하지만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어 하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수학 하나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이거죠. 아, 영어 잘해. 그러면 영어는 냅두면 돼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집 채워주면 되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저는 영어만 잘하는데 대학은 들어가고 싶어요. 아, 그럼 뭐 이렇게 해서 쪽집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과연 그럼 대학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날까요? 또다시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요요로 오게 되고 제2차적인 질환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트레이너가 그거는 지금 당장의 어떤 그 사람한테 뭔가 달콤한 트레이닝, 조금 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유혹하는 트레이닝을 하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을 위한 트레이닝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을 위한 트레이닝이 된다면 명확하게 트레이너로서 진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고 트레이너로서 거기에 맞는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하체를 강조하느냐?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하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동물들한테 하체 운동을 강조할 필요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면 그들은 이미 하체가 그렇게 네 발로 뛰게끔 돼 있어요. 근데 왜 사람은 그럼 하체를 더 강조하게 되냐? 하체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서 있기 때문에 골반부터 허리, 뭐 그 외에 뭐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목, 뭐 이런 연결된 것들이 도미노처럼 하나씩 다 무너져 나간다는 거거든요. 왜 아이들은 아프지 않을까요? 라고 봤을 때 아이들은 끊임없이 움직여요.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쉼없이 먹고 쉼없이 또 움직이고 또 쉼없이 또 잘 때는 또 쉼없이 자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체 패턴은 이미 생존에 있어서 성장 패턴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거지만 성인이 되면은 성장 패턴이 아니라 노화의 패턴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점점 퇴화의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퇴화를 막을 수 있는 건 뭘까요? 내가 중력에 거스리지 않게 힘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체 없이 힘을 어떻게 똑바로 섰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체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채워야 될 가장 아래층에 채워야 될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하체가 미용상으로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안정적으로도 그렇고 하체는 가장 첫 번째 요소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이 걸어 다니는 한 지금 하체가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쿼트를 잘하는 트레이너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트레이닝 교육을 진행하는 것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잡아줘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자기 스쿼트를 잡는 거에 집중을 한다 그러면 티칭을 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율적으로 제가 좀 나름대로 자기 스쿼트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스쿼트를 지도하는 거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 트레이닝은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목수가 나무를 못 다룬다는 게 망치를 못 다룬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트레이닝은 기본적으로 자기 몸을 트레이닝하는 거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항상 트레이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늘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람들은 가르침의 대상이 아닙니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개념이지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무시하게 돼요. 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무시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못 따라와주면 무시하게 되고 하지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상대를 이해하는 선에서부터 접근이 가능해야 돼요. 트레이닝은. 그래서 상대가 지금 뭘 안 되고 있는 건지 무엇이 안 되고 있는 건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 사람이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서 이해함으로써 조금 더 트레이닝을 인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힘든 거를 내가 감정적으로 더 많이 힘들게 느끼고 이런 건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가 간격을 두고 개인 간의 간격을 둔 상태에서 이 사람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거죠. 이 사람한테. 그래서 따라가면서 이 사람을 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따라가게 되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따라가면서 점점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이끌어가면서 알려주면서 그쪽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손을 놓더라도 자기 방향을 찾아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그렇게 해서 건강 궤도에 올라서게 하는 게 트레이너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PT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처음 이제 2시간 이틀밖에 교육을 안 했어요. 그 이틀 한 분량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계속 그거를 곱씹는다는 느낌으로 계속 곱씹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것이 나한테 흡수가 되고 다음 수업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고 하면서 훨씬 더 다음 수업을 훨씬 더 빨리 흡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어려운 시간이에요. 지금 처음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이.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까지 잘 마쳤는데 다음 시간부터 만약에 이 두 번째 시간까지의 과정을 잘 곱씹고 연습도 많이 하고 적용도 많이 해본 사람은 아마 다음 시간 때 조금 더 쉽게 더 쌓아갈 수 있고 더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잘 가르치고 제가 아무리 쉽게 다 이렇게 알려드린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가 그걸 노력하지 않고 해보지 않으면 그거는 뭐 어느 것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잘 해줄 거라고 믿고 있고 선생님들이 분명히 열심히 하시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PT에 대부분 신청하시는 분들이 오랜 시간 고민하고 그리고 정말 트레이닝에 대한 열의가 있으신 분들이 저는 신청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잘 하시고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